씨는 웰터급 이상을 바로 갈 수 있어요. 상품성 있는 선수면 인수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바로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동현이 형 밑에서 한 1년, 2년 부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넘어가도 바로 방향하고 스파링 내내 보듯 안 보듯 매의 눈으로 쳐다봤을 전찬열 감독. 이렇게 끝나자 박수를 친다. 반공의 일장에 대한 남자들의 궁금함은 아무리 문명화돼도 사라지지 않을 원초적 본능이다. 여기 대한민국 일장에 근접한 두 명의 파이터가 있다. 바로 평체 100kg에 가까운 미들급의 박준용, 황인수다. 몇몇 후보가 더 있지만 이 미들급 라이벌 두 명만큼 현재 많은 관심을 받는 선수들은 없을 것이다. 이번에 석패했지만 4연승으로 김동현 기록과 타이를 이루며 UFC 최다승 기록을 무려 중량급에서 도전 중인 박준용. 박준용의 랭킹 진입 실패에 대한 실망감으로 다른 포텐셜을 찾아 헤매는 여론의 수혜주, 현 로드 미들급 챔프, 헤비급 아시아 입식탑 티어 명현만을 입식으로 바른 황인수, 국내 명문 두거탑, 코탑과 팀메드의 자존심 싸움 또한 관전잼이 포인트다. 얼핏 달고 있는 타이틀 격을 보면 미스매칭 같아 보이지만 상성, 특히 이들의 과거 스파링 영상을 볼 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에 특히 딱 한 방이면 끝날 수 있는 중량급이기에 속다는 금물이다. 먼저 인자 강력부터 보자. 기술도 중요하지만 올라갈수록 평준화되고 결국 상타치 피지컬과 운동 능력, 즉 인자 강력이 승부를 정한다. 미오치치가 기술 경험이 부족해 은간우에게 진 게 아니다. 이게 안 먹히는데 나보고 어떻게? 피지컬은 황인수의 승이다. 스파링 영상을 봤을 때 딱 봐도 황인수가 좀 더 커 보인다. 실제 코탑 목격담을 보면 영상보다 작고 180이 간당간당해 보인다 한다. 보정을 즐겨 사용하기로 유명할 정도로 본인도 덩치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다. 사실 골격과 체지방률을 봤을 때 박준용은 웰터에 좀 더 어울려 보이고 황인수도 아주 빡세게 감량하면 가능할 것 같다. 이 둘보다 큰 키와 골격의 김동현도 웰터를 뛰었으니 말이다. 박준용은 특히 이번 무니즈전에서 작은 체격과 높은 체지방률이 두드러져 보였다. 반면 타고난 통뼈에 특히 목 두께 그리고 말궁댕이를 봤을 때 황인수는 미들급도 괜찮아 보이긴 하다. 특히 후면 사슬은 무마 세계적 피지컬 트레이너 필다루도 힘의 근원으로 항상 강조하는 부위로 인수는 그 핵심인 등과 엉덩이가 국내전 중량급 애슬릿 통틀어도 예술급으로 빵빵하다. 그래서 그런가 완력이 세다. 이를 측정하기에 나름 괜찮은 팔씨름 대결에서 황인수가 가볍게 승리한다. 후면 사슬과 통뼈는 단순 완력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의 로망, 강한 펀치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은간우와 페레이라에 든 엉덩이를 봐라. 괜히 역대급 받다 포머니 장작패기를 해댄 게 아니다. 맥그리거, 골로프킨 전환을 보자. 골밀도는 나무빠따냐 쇠빠따냐 같은 차이고 저 두께는 그냥 채찍이냐 추달린 채찍이냐 차이다. 물론 인대 구조, 무엇보다 익스플로시브 스트렝스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말이다. 결국 이 모든 조화로 강펀치가 되는데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말은 Number one is where your muscle is attached to your bone is gonna dictate how much leverage you get out of it. Second most important element is the type of muscle fiber you have. If you have a fast twitch muscle fiber, you can hold less oxygen, but it can twitch faster. It's genetic. KO 시킬 수 있냐 없냐는 부모님이 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타고나야 된다는 것이고 황인수는 타고났다. 아카 석고 빤치는 현재 대한민국 국보급으로 명현만전에서 보았듯 헤비급도 보낸다. 무려 복싱 글러브로 말이다. 반면에 박준용은 볼륨 복서 타입이다. 즉 빠따도 황인수승. 심지어 이 폭발적 힘과 골밀도로 이제 카프킥도 장착했다. 맷집, 내구도 또한 인자강의 상징이다. 레그킥 몇 방에 다리 나가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버티는 선수도 있다. 일단 둘 다 나름 준수한 수준인 것 같다. 그 거칠다는 동유럽 리그부터 UFC까지 롱런 중이다라는 자체가 박준용의 인자강 맷집을 증명한다. 하지만 무너지는 모습도 보이는 등 배토리급 금강불개는 또 아니다. 황인수도 최연준 전에서 쿠쿠헤드가 된 적이 있어서 다른 인자강력에 비해 맷집은 좀 아쉬운 편이다. 그래도 헤비급 명현만 펀치도 버티는 거 보면 우다다러시 카운터 정도급 아니면 준수할 듯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박준용보다 좀 더 특히 해외 큰 물에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맷집은 박준용 약승, 내구도 또한 미친 경기텀과 진흙탕 싸움도 버티는 박준용에게 손이 간다. 조금 마이너스는 아무래도 경기수와 나이 때문에 내구도가 더 달았을 거라는 정도. 인자 강력 마지막, 체력이다. 먼저 박준용이다.
엘리트 수영 선출에 스타일이 체력 바탕으로 상대 갉아먹기다. 코탑답게 구태릉식 체력 훈련도 미쳤고 거기서도 선두권인 게 박준용이다. 하지만 무니즈전 마지막 라운드 후에 퍼진 모습을 보이고 라운드 사이 휴식 시간에도 체력 문제가 있는 듯한 얼굴이었던 점을 보면 확실히 코빙턴급은 아닌 것 같다. 본인보다 큰 덩치의 선수를 3라운드 내내 등에 달고 있었던 것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말이다. 그래도 어쨌든 스윕까지 해내긴 했으니 근성까지 합해지면 좋은 편에 가깝다 판단된다. 반면 황인수 체력은 좀 더 미지의 영역이다. 경기 수도 적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경기가 빨리 끝났다. 하지만 강바타 치고 체력 좋은 선수가 드물다는 건 사이언스다. If you have a fast twitch muscle fiber, you can hold less oxygen, but it can twitch faster. McGregor, look at his stats. It's all round 1 knockout, round 1 knockout, round 2 knockout. He's fast twitch, high leverage, left hand. If you take him into deep waters, his fast twitch muscle fibers cannot metabolize it. 즉 이들은 연비 안 좋은 슈퍼카라 보면 된다. 물론 페레이라 같은 예외 괴물도 드물게 있긴 하나 어디까지나 예외다. 큰 무대에서 증명해낸 것도 고려할 때 그래서 이건 박준용 쪽에 승을 줘본다. 그나마 황인수에게 위안은 안간 복권이란 정도. 이렇게 인자강력은 황인수의 승이다. 이제 기술전이다. 먼저 그래플링이다. 얼핏 보면 레슬러 전찬열 감독 밑에서 엘리트식 수련을 오래 해온 박준용이 기술적으로 앞설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최근 승리 3경기 모두 리어 네이키드 초크 서브미션 승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마 레슬링은 특히 케이지 이용한 디펜스가 유리하다. 다운이나 뭐 디펜스 이런 거는 너무 대중화가 돼가지고 타격 넣는 것보다 그래플링은 금방 늘고 금방 테이크다운 방어도 잘해지고. 황인수는 국내 탑 그래플러 김동현 밑에서 이를 알차게 빼먹고 왔다. 본인 피셜, 팀스턴건 선수 부시절 현 국내 단체 미들급 챔프, 부산 최고 유도부 주장 출신 고석현은 물론 동현이 형 밑에서 1년 2년 부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넘어가도 바로바로 일어나고. 또 퇴물이 되긴 했지만 무려 앤더슨 실바와 아시아인 최초 미들급 챔프전을 했던 전성기 동킴도 두려워하던 극강 그래플러 오카미유신도 스파링에서 자신을 못 넘겼다고 하고 이에 반박하는 당사자들도 없으니 사실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다. 그리고 결국 힘이다. 레슬링계에서도 역체기삼이라 하면서 괜히 국대 넘버원 체력 훈련하는 게 아니다. 결국 기술이란 것도 지렛대 원리같이 적은 힘으로 얼마나 큰 힘을 내냐이다. 그래서 상위 레벨로 올라가 기술차가 좁혀질수록 힘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인데 황인수의 힘은 이미 인자강력 평가에서 보았다. Too much is strain. Strain your technique. Like, bro, what else are they gonna do? Strain. 마스비들과 엄청나게 굴렀을 거예요. 시간의 차이일 뿐 똑같은 양상이 마무리가 돼 있을 거야. 스파링 영상을 보자. 보통 그래플링 싸움은 스파링이어도 자신의 체력 상태 내에서 80에서 100%까지 피치를 올린다는 점도 생각하자. 클린치 싸움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박준용. 재미를 못 보고 계속된 태클을 시도하는데 번번이 막힌다. 특히 스프롤 디펜스에서 빵디 파워가 느껴진다. 엘리트 유도 선출, 3대 500 이상의 체중 110kg 이상, 프로 전어진도 쉽게 넘기는 성명준도 이 빵디 파워에 좌절하고 쥐지친다. 그렇게 수비하다 오히려 여러 번 넘기는 인수다. 물론 마지막은 종치기 전이라 혹은 많이 지쳐서 한번 대준 것 같기도 하다. 만약 이미 많은 라운드로 체력을 빼고 경기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생생한 상태에서 했다면 무니즈 전처럼 약간의 체력 문제를 박준용이 보여준 것이라 할 수도 있고 그만큼 황인수가 만만치 않은 실력임을 뜻하는 것이니 황인수의 그래플링과 체력 측면이 재평가돼도 무방할 듯 싶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 이렇게 넘겨도 황인수가 눌러놓을 능력까진 없어 보인다. 동킴도 박준용을 몇 번 넘겼지만 역시 눌러놓는데 실패했고 무니즈 전에서도 잘 보았지만 깔려도 그래플링으로 피니시 되지는 않는 실력임은 보여줬다. 그래도 인수빠따에 한두 방 파운딩도 위협적일 수 있으니 최대한 깔리는 건 피해야 할 것이다. 결론은 한 명이 그러기 가거나 체력 바닥나기 전까지는 그래플링으로 승부가 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누가 그래플링 공방에서 체력 덜 뺏기냐의 차이는 있겠다. 아무리 체력약 우위일 듯한 박준용도 레슬링은 바닥에 눕혀놓고 누르기 전까지 공격자 체력이 더 빨리기 때문에 무한대로 쓸 수는 없을 것이고 기껏 넘겼는데 금방 일어나면 멘탈적 이유로 체력이 더 빨리니 이미 잡아본 경험으로 섣불리 그래플링으로 승부 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즉, 둘 다 넘어뜨린다 해도 별 재미 못 볼 가능성이 크다. 사실 우리는 이리저리 예상해보지만 무엇보다 이 둘은 이미 맞잡아 봤다는 걸 상기하자. 머리와 몸이 기억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각자 견적이 나왔을 것이다. 잡아보면 이 사람이 뭘 잘하는구나. 몇 분 정도 지나면 지치겠다는 게 다 바로 보여.
타격전은 전형적인 볼륨 펀처 대 하드 펀처 싸움이다. 중량급 선수들은 다 만나봤어요. 아이언 터틀 박준용 선수님 재봉틀 같아요. 앞손이랑 주먹이 계속 날아들어요. 막 꽂히고 정신없이 들어오시면서 막 각 잡고 박자 쪼개고 하는 박준용은 상대를 지치게 압박하며 거리 싸움, 손싸움을 끝없이 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베이스가 상대 박자 잘 깨는 날카로운 잽과 괜찮은 회피력이다. 거기에 중간중간 바디샷으로 상대 가스를 방전시켜버린다. 천하의 매미킴도 이렇게 질려버릴 정도다. 황인수는 좋은 눈으로 정확한 타점에 빠르게 직선 공격을 넣는다. 특히 그의 트레이드마크, 카운터든 노셋업이든 반박자 빨리 찌르는 투 스트레이트. 또다시 한번 말하지만 빵디다. 이런 추진력. 이상하다. 어떻게 저기서 자세가 잡히지 않은 밸런스는 다 여기 빵디를 비롯한 탄탄한 후면 사슬에서 나온다. 엉덩이 보시죠, 엉덩이. 다만 맥그리거처럼 업나이트 자세인데 헤드무빙이 맥그리거급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특히 본인 주특기 카프킥 찰 때 훅성 카운터도 꽤 잘 당한다. 대신 맷집과 회복력은 우려와 다르게 나름 또 괜찮음을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면도 있다. UFC 가서 초반 한두 판 KO 먹고 두오 안 당하려면 가드 잘하거나 스텝 잘 밟거나 해야 할 텐데. 어쨌든 박준용 정타가 충분히 꽂힐 수 있고 중량급 펀치는 쌓이면 독이다. 박준용은 일단 걸리면 끝날 수 있음을 염두하고 최대한 거리를 안 주고 압박하며 손싸움 및 도구 파이팅 해야 할 것이다. 원래 하드펀처가 잠식되는 정석은 아웃복싱 정점이나 체력 좋은 볼륨 복서의 가성비 체력 교환이다. 박준용 같은 압박형 볼륨 복서는 짧게 먹은 거리에서의 난전 싸움을 반드시 승리해야 하드펀처를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황인수가 이런 싸움도 제법 하는 것이 문제다. 특히 짧은 거리에서 위협적인 숏 어퍼를 잘 꽂는다. 졌어? 내 것도 먹어봐. 아무튼 여러모로 상대하기 골치 아픈 선수다. 최근 복서 김한기를 스파링에서 잡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체중차가 많이 나긴 하지만 최도호를 무려 4번 다운시켜 끝낸 실력자다. 즉 황인수 타격은 파워는 물론 정교함의 클래스도 파워에 뒤지지 않는다 봐야 한다. 물론 명현만을 입식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주먹 싸움을 넘어 완전체 스트라이커라는 것도 공인돼 있다. 카프킥 몇 방 꽂히면 박준용 기동력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물론 킥캐치가 고려돼야겠지만 말이다. 사실상 이 싸움은 초반 손싸움, 잽싸움만 봐도 바로 판세가 보이지 싶다. 거리 싸움을 원하는 쪽으로 박준용이 무조건 가져가야 하는 전제 조건이 붙는데 또 그 안에서 큰 시험이 기다리는 상황이다. 즉 무마 기술적 완성도 자체는 엎치락 뒤치락 한다 쳐도 상성 자체는 황인수가 우위라 보여진다. 레슬링 디펜스 좋은 하드펀처인데 짧은 거리 공방도 까다롭게 하는 정교함, 좋은 눈, 침착함 탑재라 경기를 장기전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박준용에게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그나마 3라운드 게임보단 5라운드전이 좀 더 승산이 있다 본다. 참고로 스파링을 통한 분석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겠지만 또한 스파링만큼 한 선수의 견적이 나오는 것도 없음을 생각하자. 동킴이 못 모르고 붙었던 코빙턴은 이미 스파링으로 유명해져서 모든 랭커들이 꺼리던 파이터였고 번즈는 지금 웰터 상종가 중 한 명인 18연승 18피니시 샤브캅과 일찍이 스파링 해보고 챔프감이라 했었다. 황인수 선수님 주먹은 말이에요. 툭 치는 주먹에 사람 기절한다고 오한 막았습니다. 제가 가드가 되게 두꺼운 커버 복싱하는 사람인데 이 툭 치는 게 한마로 까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박준용은 동유럽 리그부터 해서 벌써 UFC만 10전이다. 둘의 스파링 후에도 인수가 겨우 국내 5위라 반은퇴 명현만과 싸울 때 UFC 레벨 선수들과 혈전을 치러오며 경기 감각이 날설대로 서 있는 상황이다. 무니즈 전 패배로 기세가 살짝 꺾였지만 경험 자체가 자신감일 것이고 이게 상대방에게 아우라처럼 느껴질 것이다. 안 그래도 여우 스타일인데 수많은 경험으로 쌓인 빅데이터는 그대로 전략적 강점으로 갈 것이다. 승승장구하는 하드펀처들의 단점이 짧은 경기 시간인데 장기전 시 체력 문제부터 예측 불허 상황 대처 등 경험 부족 측면을 황인수가 쉽게 메꾸기 어려울 것이다. 이 측면에서는 박준용 승이다. 이 밖에 코치진 전략도 물론 빼놓을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양측이 들고 와야 한다 생각하나? 그리고 인자강력과 상성, 경험과 전략 및 기세 어디에 우위를 주고 싶고 그래서 어떤 결말로 귀결될 거라 보는가? 운동은 사실 올라갈수록 재능이 닿아. 하지만 이건 본인 한계치에 어느 정도 다다랐느냐에 대한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You make the best out of it.
several minutes before. 방공혜의 판단은 일단 이 정도다. 스파링 내내 보듯 안 보듯 매의 눈으로 쳐다봤을 전찬열 감독. 이렇게 끝나자 박수를 친다. 레슬러 출신 그래플링 장인. UFC에 가장 많은 선수를 배출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 전 감독은 박수를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모두 궁금하다. 구독, 좋아요. It's genetic.